자, 여러분들 오늘은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열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새로운 단원의 시작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열과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PPT 화면 보고요,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먼저 화면 좀 먼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화면을 잠시 준비를 해볼게요. 자, 화면 공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목이 열과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이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열이라고 하나요? 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열에 대한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죠. 열이란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를 이렇게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무엇을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요? 열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열과 에너지는 뭐 같은 의미다. 열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에너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너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 그러면 일은 뭐죠? 일은 어떤 물체에 무엇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하고 힘을 가한 방향으로 이 물체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동시켰다면 나는 물체에 대해서 뭐 했다? 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을 때 나는 일을 했다. 그렇다면 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뭐 있어야 된다? 뭐 에너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열과 에너지는 뭐다? 같은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각 펼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해결하기 6가지, 생각 모으기, 생각 넓히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교과서 40쪽과 41쪽에 나와 있는 이 생각 펼치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요. 자, 기본적인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개념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그 개념 가지고 한번 이 아래쪽에 있는 6가지 해결하기를 하나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장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40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험천만한 우주비행사의 지구 교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험천만한 우주비행사의 지구 교환이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대기권 바깥에 우주정거장에 있던 우주선이 그 사람들을 태우고 지구로 귀환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나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인제 그 우주선 내부에서 외부 창문을 통해서 인제 우주선이 벌겋게 달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굉장히 그 대기권을 진입할 때 발생하는 굉장히 높은 열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보시면 우주비행사의 지구 과정을 통해 우주비행사의 지구의 귀환 과정을 통해 열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열과 뭐 사이의 관계? 열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보자 이겁니다. 이 단어를 학습하기 위한 스스로의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고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지구 밖 대기권에 있는 우주 비행사를 태운 우주 캡슐이
지구로 이렇게 귀환할 때 나타나는 열과 에너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열과 에너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번 단원에 배울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먼저 이해를 좀 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장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 있나요? 첫 번째 보시면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자,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용어는 공부를 해 왔죠. 자, 역학적 에너지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기준점으로부터 높은 곳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있다면 만약에 높이가 h이고 질량이 m이고 v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지점에서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9.8 뭐예요? 질량 곱하기 높이고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이 두 요소를 더한 것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왔죠. 자, 즉 다시 말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에너지들은 어떻게 전환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만약에 높은 건물에서 어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물체는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자, 처음에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조금 더 단순하게 한번 할까요?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조금 선생님이 더 단순하게 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 지우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좀 지우고요. 여기 있는 걸 지우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어 이렇게 해서 높은 곳에 있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자유낙하시켜요. 높이가 h인 곳에 질량이 m인 녀석을 자유낙하시켜요.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시키게 되면 이 물체의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점점 감소해. 그러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줄어들 거죠. 그런데요, 물체가 떨어지면서 빠르기가 점점 빨라져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증가하죠. 그렇다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전환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어 즉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줄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라는 게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다. 중학교 때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좀 해왔고요. 1학년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다. 그리고 물체와 갖는 물체의 어떤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두 요소는 서로 가능하다, 전환 가능하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줄면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고 거꾸로 운동 에너지가 줄면서 위치 에너지를 시킬 수도 있다.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환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무엇을 역학적 에너지 전환 과정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설명해 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벌써 설명을 했어요. 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높은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뭐가 있다고요? 지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이 물체는 높이 뭐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요. h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질량이 m이고 높이는 h만큼 떨어져 있고 현재 이 물체의 처음 속도는 0이다. 지구의 중력만을 받으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요. 자유낙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v0의 제곱이니까 얘는 0이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그랬죠? 9.8 mh. 이게 역학적 에너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져서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가정하고 이 순간의 높이를 h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위치에서의 속도를 v라고 하고 v는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9.8 mh1이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무엇을 묻고 싶냐면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값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자, 만약에 물체가 H에서 H1으로 이렇게 낙하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면 첫 번째 이 값과 두 번째 이 값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언제가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는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해요. 즉 다시 말해서 공기 저항과 마찰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얘가 낙하하면서 줄어든 위치 에너지만큼 몽땅 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모든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 된다? 보존된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알고 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예시 답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낙하하는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대요. 즉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대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에만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의 무슨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의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얘기는 일정하게 뭐 된다? 보존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좀 볼까요? 자,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를 찾아보자.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신에너지는 뭐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었죠? 자, 신에너지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연료전지, 그리고 뭐 석탄, 액화가스, 그리고 뭐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신에너지였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뭐 태양열, 태양광, 지열, 소수력, 풍력, 해양, 뭐 폐기물 에너지,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에너지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렇죠. 뭐 석유나 석탄과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석유나 석탄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어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를 찾아보자. 가장 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전기 자동차예요,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가 인제 달리죠. 근데 전기 자동차 뜯어보면 음 전기 자동차는 쪼끔 다르네요. 그쵸? 신에너지는 연료 전지잖아요. 연료 전지를 전기 자동차에 이용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연료 전지는 과거에 아폴로 계획에 의해 아폴로 우주선에 처음으로 장착돼서 운영이 됐어요. 연료 전지를 가동하게 되면 그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나고 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주선에서 이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우주선을 동작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보온을 할 수도 있고 물을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예시 답변 또 보도록 해 볼게요. 예시 답변을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풍력 에너지는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일로 뭐 된다,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예시 답변을 좀 보시고요. 뭐 인터넷 자료 같은 거 좀 찾아서 신재생 에너지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로 뭐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 전기를 가지고 뭐 모터를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조력 발전도 마찬가지겠죠. 뭐 주로 인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기계를 돌리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은 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하는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캡슐은 대기권에서 표면 온도가 2,500도 이상 올라간대요. 아우,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네요. 그죠? 공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소재의 타일로 뭐 도자기로 만들었대요.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구로 돌아올 때 왜 열이 발생하는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선생님 설명 잠깐만 멈추고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자료 조사를 좀 먼저 해 보세요. 자료 조사를 통해서 왜 지구를 교환할 때 이렇게 많은 열이 발생하는지 한번 먼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아보셨나요?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있는 우주선이 낙하하게 되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면서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게 낙하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공기 분자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운동하는 우주선과 공기 분자가 부딪히면서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까요? 그래요. 열이 발생해요. 즉 다시 말해서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텐데, 공기 저항이 있다 보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우주선을 좀 더 빠르게 낙하시키겠지만 일부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발생하면서 2,500도 이상의 굉장히 고온의 열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 좀 지우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스템이 좀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귀한 캡슐은 매우 작은 크기로 뭐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연료통이 없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귀한 캡슐이 지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연료통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야.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요. 지구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곳에 귀한 캡슐이 위치하고 있고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에너지 중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귀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귀한 캡슐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크기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 우주선이 발사할 당시에 엄청난 양의 연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자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다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답변 잠깐만 화면 멈춰 가지고요. 확인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슐이 지구로 낙하하는 동안 열이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요.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 때문에 역학적 전환이 즉 위치 에너지가 100%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고요. 일부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캡슐이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전기 에너지와 같이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을까?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서 그렇게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만약에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과학 기술의 어떤 능력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발생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내부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지구로 접근하는 운석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외부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아이고, 넘어갔네요.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뭐가 보존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려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어야겠죠. 또한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나 열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열을 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경우 힌트. 산업혁명, 제임스 와트, 영국. 자, 어때요? 좀 뭔가 감이 오시나요? 자,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오늘날에는 열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역학적 에너지라든가 역학적 에너지 전환,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과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교과서 몇 쪽이죠? 교과서 42쪽이 되겠습니다. 42쪽이고요. 제목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는 차원에서 좀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열과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